캐나다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달여 만에 뚜렷한 완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10일 집계한 확진 현황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 4월 초 이후 가장 낮은 일일 코로나19 확진자 수인 6,32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15일 정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세로 돌아서더니 5월에 들어서는 확연한 감소 국면에 진입해 6,0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망자 수는 10일 기준 56명이 늘어났지만 실질 확진자 수는 8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전국 입원자 수도 지난달 대비 500여 명 가까이 줄어든 3,6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완화세는 캐나다의 대다수 주에서 실시된 봉쇄 강화 조치와 백신 공급의 효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온타리오주의 신규 확진자 수는 11일 기준 2,000명 안팎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3월 이후 가장 낮은 일일 확진자 수를 나타냈고 BC주의 신규 확진자 수도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900명대로 떨어진 퀘벡주에서는 이번 확산세 둔화에 따른 봉쇄 완화 전망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반대로 매니토바주와 노바스코샤주, 엘버타주에서는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계속되면서 확산세가 잇따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매니토바 정부는 최근 더 강화된 공중보건 규제를 도입한 상태로 지난 일요일에는 위니펙과 브랜든 지역의 학교들에 대해 오는 5월 30일까지 대면 수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노바스코샤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주 내 모든 비필수 여행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확진자 현황과 관련해 현재 4월 중순 이후 신규 확진자 수가 전국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코로나19 감염 건수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때까지 공공보건 조치를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일부 주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다 봄철 이동량까지 상승하고 있어 신규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제 곧 BC주의 모든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때 유급 병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존 호건 BC주 수상은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BC주의 근로자와 기업을 위해 새로운 유급 병가 프로그램 도입안을 상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건 수상은 이번 팬데믹 기간 동안 근로자와 그들의 가족 또 동료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은 유급 병가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이번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지금의 환란을 이겨내는 데 동력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유급 병가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거나 증상 또는 바이러스 노출 위험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진행해야 하고 바이러스 진단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는 최대 3일의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별도의 의사 진단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유급 병가 프로그램이 없는 기업은 근로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일을 할 수 없을 시에 하루에 $200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될 이 프로그램은 BC주 노동안정청이 관리하며 보상이나 프로그램 등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6월에 나올 예정입니다. 호건 수상은 어느 누구도 몸이 좋지 않을 때 출근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아쉽게도 CRSB 프로그램은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허점을 채우기 위해 BC주만의 유급병가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도입안 상정으로 유급병가 프로그램이 내년 1월부터는 영구화될 전망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유급병가 일수는 향후 재계와 노동단체와의 검토 진행 후 결정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BC보건당국은 지난 10일 코로나19 고위험 지역에 사는 18세 이상 주민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주요 확산 지역에 거주하는 2003년생 이상 주민들은 이번 주부터 백신 예약 후 접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백신 우선권의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주민들은 정부 예약 사이트에서 우편 번호를 입력해 본인이 전염성이 높은 지역에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접종 희망자들은 개인 건강번호가 적힌 케어카드나 BC 운전면허증 또는 BC 서비스 카드를 지참해 클리닉을 방문하면 됩니다. 참고로 이번 발표 사항은 기존의 BC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연령대별 접종 계획에 따른 순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BC 주민들을 위한 백신 예약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40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애인의 향기가 수면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다소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심리학과 연구팀이 연구 대상자 155명의 애인들에게 티셔츠 한 장을 제공하고 24시간 동안 착용하게 한 결과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잤을 때 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티셔츠를 착용한 24시간 동안 연구 대상자들의 애인들은 향수 뿌리기나 흡연, 운동, 향이 강한 음식 섭취를 자제했고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자신이 입은 티셔츠가 애인이 24시간 동안 착용했던 티셔츠라는 것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수면 시계로 연구 대상자들의 수면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연구 대상자들에게 매일 아침 수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 연구 대상자들이 애인이 착용했던 티셔츠를 입고 잠을 잤을 때 실제로 수면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심리학과 부교수인 프란시스 첸은 수면 감시 데이터에 따르면 연구 대상자들은 수면 중에 자신이 누구의 향기를 맡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애인의 향기에 노출됐을 때 덜 뒤척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교제한 연인의 신체적 존재감이 안정감과 평온함, 신체 이완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관련이 있고 이는 더 나은 수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심리과학 저널에 제게됐습니다.